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승씨입니다. 드디어 10일 내 종목은 얼마나 갈까? 추세의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가의 추세로 종목의 상승폭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오늘은 주가의 목표값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격폭 산정법, 일명 각폭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 가격폭 산정법은요, 맞을 확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 따져갖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보조 아니면 참고로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주식이 잘 될 때 뭐 하지 마라? 너무 자만하지 마라.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일정한 가격폭 상승의 경우 투자법이에요. 우린 추세대를 배웠어요. 추세대에서 일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상승에서 1,000원 상승을 했으면 두 번째도 비슷한 1,000원 근방까지 상승을 하고 세 번째도 비슷하게 일정하게 간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추세대 안에서 움직이면서 1,000원, 980원, 1,000원 이렇게 3단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전부 돈을 벌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거는 조정이 늦게 오고 어떤 거는 더 많이 상승하고 이런 거는 주식 시장 자체가 군중심리, 인간의 심리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일괄적으로 움직였지만요. 이건 단기 매매자들이 어떤 1단 상승이 이 정도 됐으면 2단 상승을 2단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1단 상승 폭에서 유심히 봐서 매도하는 그런 경우고요. 우리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양 그냥 우직하게 가져가다가 이탈했을 때 리스크 차원에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건 약간 단기 매매자들이 가격 폭에 대해서 미리 2단 상승 때 이 정도 상승할 거야. 거기서 유심히 봐서 꺾일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게요. 또 하나는 보시면 4,200원, 5,200원, 5,200원 이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약간 불규칙적이긴 하지만 1단 상승 때 이렇게 올라가고 2단 상승 때 4,20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좀 유심히 봤다가 좀 더 좀 더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보고 조정을 보였을 때 매도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규칙한 가격폭 상승의 경우 투자법인데 두 번째 상승폭이 첫 번째 상승폭보다 작고 세 번째 상승폭은 더 작아지는 경우예요. 이거는 대충 느낌이 오시죠? 1,700원 1단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1,320원 낮아지고 그 다음엔 더 낮아져요. 1,125원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점점 올라갈수록 팔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상승폭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했을 때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세 이탈할 확률이 3단 상승 이후에 많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점차 상승폭이 낮아짐은 그만큼 고가권에서 매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출회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이탈하면 급하게 떨어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이 2단 상승과 3단 상승이 비슷해도 이와 같은 경우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보시면 여기 선을 하나 그었어요. 1단 상승을 하고 조정이 왔을 때 고점과 저점을 고가, 저가를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은 다음에 이 가운데 점을 찍어서 이렇게 선을 겁니다. 직선선을 추세선처럼. 그러면 두 번째 상승의 목표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잘 맞지는 않지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회귀선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가운데 찍고 쭉 걷을 때 여기 상승이 여기서 맞물리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린 각폭법과 회귀선법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상승폭이 첫 번째 상승폭보다 크고 세 번째 상승폭은 첫 번째 상승폭과 유사한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후에 두 번째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배 상승하려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눌림이 우리가 항상 말하는 거, 눌림이 작으면 2단 상승폭이 두 번째 상승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승폭이 원체 크다 보니까 여기서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버려요. 거래량에서도 보이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 다음 조정 후에 3단 상승이 폭이 1차 상승과 유사하거나 더 작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세가 거의 끝물이다. 상승이 거의 끝물이다 라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소진된 거를 또 이어갈 수도 있지만 이 폭이, 상승폭이 1단 상승폭과 비슷하거나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세가 조금 힘겹게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보다 세 번째 상승폭이 커지는 경우 정말 저희한테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이겠죠.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력주들이 많아요. 계속 바닥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트면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크고 상승폭이 커지면서 15,200원, 26,000원, 35,600원 폭을 점점 늘린 다음에 결국에는 추세선을 이탈하게 되면 원점으로 가는 그런 약간의 급등주 양상, 투기주 양상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면 무조건 빨리 도망쳐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상승 추세 이탈한 다음에 5개월 만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이렇게 가는 이 꼭대기에서 물렸다고 하면 샀다라고 하면 이 추세선에서는 무조건 이탈을 하게 되면 빨리 도망쳐야 된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첫 번째 상승폭과 두 번째 상승폭이 비슷하고 세 번째 상승폭이 2배일 경우 이럴 때는 기업, 이 종목에 내재적으로 큰 호재가 나타날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비슷하고 세 번째에 갑자기 갭상승까지 일어나면서 큰 폭 상승하는 경우예요. 기업 내재적 호재 아니면 증시가 화랑이었던가 인기주였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폭법은 딱 정확히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한 60% 맞는 확률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폭을 보고 아까 일괄적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상승폭을 예측해서 거기서 유심히 보는 거. 또 하나는 가격폭이 점점 줄어들면 추세를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요 정도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죠? 주식이 잘 될 때 너무 뭐 하지 마라? 겸손? 겸손은 아니죠.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욕심, 탐욕이 생기면 안 되죠. 자만하지 마라. 오늘의 좋은 글귀는 추세 매매 기법 창시자 제시 리버모어의 투자 원칙입니다. 제가 6개를 갖고 와봤는데요. 한번 쫙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주옥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간단 차트 진단 시간입니다. 간단 차트 진단 어떤 종목 갖고 왔을까요? 보실까요? 오늘 간단 차트 진단 시간에는요. 농심, 라면의 대명사죠. 농심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영화 기생충 효과에 따른 짜파구리 효과 그리고 매출액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영업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겁니다. 기생충 효과, 온라인. 올해 실적 추정치는 이렇습니다. 2조 4,791억 원, 한 6% 정도 성장할 거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9%, 당기순이익은 24% 정도 이렇게 실적 성장이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피터 린치라는 분 아시죠? 위대한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서 가족이 이게 많이 팔려요. 이 상품이 많이 팔려요. 그러면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회사의 주식을 샀어요. 제가 주말에 대형마트에 갔더니
코로나 여파인지 라면이 거의 동이 나 있어요. 이것도 1분기 실적에 되게 좋게 작용을 하겠죠. 농심의 경우에는요. 우리는 차트를 봐야 되겠죠. 차트 보시면요. 일간 차트인데요. 아주 좀 길게 갖고 왔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이어온 요 하락 추세선의 하락 추세를 돌파해야 돼요. 최근에 돌파해서 와, 이거 진짜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난주 전 세계 증시가 무너지면서 다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고 확실히 지지되면 이거는 요 정고점 라인, 정고점인 31만 원대까지 상승이 차트로 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지지도 봐야겠죠. 조금 크게 갖고 와봤는데 지금 요 상태에서 지지가 요 20일 이평선, 요게 상향하는 20일 이평선이에요.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요 구간 25만 6천 원에서 26만 원 요 사이 구간에 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은 지금 현재 25만 8,500원이에요. 요 상향하는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이루어지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겠다. 이거를 이탈해버리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추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일 평선의 지지, 이 구간의 지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는 진짜 길죠. 긴데 우리는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을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저항, 지지, 저항 요 구간이 30만 원입니다. 이 주간 차트상 이 농심이 30만 원에 안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다음 최대 저항선인 36만 원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겠구나. 물론 시장이 와라라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겠죠. 시장이 와라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30만 원을 안착한다. 그러면 36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주간 차트로는 있어 보이는구나. 일간 차트로는 하락 추세선 돌파가 중요하구나. 밑으로는 21일 이평선 그리고 지지, 중요한 지지 저항선인 그 구간이 지지로서 지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4월 2일 오늘이죠. 26만 5천 원인데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참고만 하는 거죠. 증권사에서는 평균 목표가가 32만 4,500원이에요. 현재 주가 대비 한 22%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고 목표가는 38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43%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만 하죠. 항상 38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기술적 분석을 배우고 있으니 이게 추가적으로 30만 원에 안착된다 하면 요 구간 36만 원 이 구간은 돌파할 때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상당한 매수 에너지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증권사 목표가인데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DB금융투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홀드라고 해놨는데 두 개의 목표 주가는 지금 둘 다 상회한 위치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간단 차트 진단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게 들어가네요. 드디어 추세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캔들이 이렇게 봉 이렇게 나와 있는 빨간 봉, 파란 봉, 음봉, 양봉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기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